어제보다 나은 내일 꿈꾸는 수학 강사 홍윤서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금요일에 실시된 대선고 고3 미적분 중간고사 문항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험에 관련돼서 간단한 총평부터 좀 해보자면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험이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학생들의 등급컷 역시 소폭 상승하여 형성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적분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느낀 체감 난이도가 평소보다 좀 낮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 수능 특강 변형 문항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수능 특강은 부교재로 선정되면서부터 많은 학생들이 충분한 연습을 거친 후에 이번 시험장에 들어갔고 낯선 표현보다 익숙한 표현이 내 눈에 많이 보이는 시험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높았던 시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학평, 부평, 변형 문항들이 출제가 됐는데 킬러 문항이 아닌 중킬러 문항 난이도에서 변형 문제가 출제되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해당 문항을 풀어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3문항을 풀어볼 예정이고요. 단답형 8번, 9번, 10번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항 위주로 선별을 했고요. 그러면 칠판을 지우고 문제풀이를 시작해보죠. 단답 8번 문항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단답 8번 문항을 접근해내지 못한 친구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특강 변형 문항은 아니고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항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번 같이 가보죠. 단답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a의 x제곱과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수함수가 주어졌어요. 얘하고 직선 x는 n이 만나는 점을 an, x좌표가 n이란 얘기죠. 네, 여기가 an입니다. 자, 직선 x는 n 플러스 1과 만나는 점을 an 플러스 1, n 플러스 1과 만나는 점을 an 플러스 1. 직선 x는 n이 x축과 만나는 점을 hn, 여기가 hn입니다. 두 점 원점 5하고 a n 플러스 1을 지나는 직선과, 이게 직선이죠 지금, 직선과 직선 x는 n이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하죠. 여기가 bn입니다. 삼각형 an 플러스 1, bn 삼각형입니다. 이걸 지금 곡선으로 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곡선 아니죠.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여기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곡선이 아니고 이거 이렇게 그었다고, 이 삼각형 넓이 SN. 그 다음 삼각형 OBNHN, 삼각형 OBNHN. 요 삼각형의 넓이가 TN이라고 되겠죠. 그랬을 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Tn 플러스 2분의 n an 플러스 1제곱의 값이 3이다. 그랬을 때 35a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항입니다. 자,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매번 강조했죠. 뭐부터 한다고? 좌표 표시부터 하는 겁니다. 자, 좌표 표시부터 해볼까요? 해보죠. an입니다. x좌표가 n이죠? 그 얘 위의 점이잖아요. n, a의 n제곱. 되죠? 자, an 플러스 1. x좌표가 n 플러스 1이야?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1제곱. 됐어. bn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찾으면 되지요. 그쵸? 이게 직선이 되니까. 잘 봐. 5하고 a n 플러스 1을 지나는 직선과 이랬잖아요. 그쵸? 직선 금방 만들죠. 자, 요 직선을 이렇게 연장을 한번 시켜서 직선처럼 한번 보이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직선 L이라고 해보죠. 직선 L의 방정식 L은 이렇게 생겼겠죠? Y는 X축 증가량 n 플러스 1 분의 Y축 증가량 A의 n 플러스 1제곱. n 플러스 1분의 A의 n 플러스 1제곱 이 기울기이고 원점을 지나. 다 만들었죠. 그쵸? 그럼 이제 bn 좌표를 찾으러 가봅시다. 자, bn을 잡고 싶으시면 x 자리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n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n 넣어볼까요? 그냥 바로 따라오세요. n, n 플러스 1에 n에
A의 n 플러스 1제곱 요게 좌표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끝났습니다. 좌표도 다 잡았고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넣으면 되지 뭐. 자, SN부터 써보죠. 조금 위에 써볼게요. 혹시나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자리가. 그래도 이쪽으로는 좀 빼야 되겠네요. 자, SN 얘부터 찾아보죠. 우선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부터 찾습니다. AN에서 얘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요 길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AN에서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제곱 뺐어요. 되셨죠? 밑변입니다. 자, 높이는 여긴가요?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 길이는 너무 쉬워요. n 플러스 1에서 n을 뺀 거예요. 얼마예요? 1이죠? 아, 그래서 쓸 게 없어. SM 다 찾았다. 아, 이렇게 쉽습니까? 쉽죠. 그냥 하시면 돼요. 자, TN 볼까요? 자, TN 요 삼각형 넓이입니다. 길이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 길이 얼마예요? n이지 뭐. 그리고 얘는 다 주어졌죠? 그냥 바로 쓸게요. 2분의 1에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그냥 한 번에 써보죠. n 플러스 1에 n 제곱에 a의 n 플러스 1제곱 요렇게 생긴 겁니다. 다 썼죠? 되셨죠? 자,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 하나씩 넣어보죠. 2분의 1에 a n제곱 빼기 2 곱하기 n 플러스 1에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제곱 Sn 넣었습니다. 자, 이제 tn을 빼보죠. 빼기 2에 n 플러스 1에 n 제곱에 a의 n 플러스 1제곱 tn도 뺐나요? 뺐네요. 그 다음 뭐 하래요? 2분의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제곱을 더하래요. 더해 2분의 n에 a의 n 플러스 1제곱을 더해. 그럼 너가 3이야. 이런 거야. 뭐 하셔야 되겠어? 지금 통분해야 되겠죠. 아니, 계산을 해야 되잖아. 무언가가 지워져야지. 자, 통분해보죠. 2 곱하기 n 플러스 1로 분모를 맞춰주면 되겠죠. 자, 해보죠. 여기는 n 플러스 1에 a의 n제곱 됐나요? 그 다음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제곱 여기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n 제곱에 a의 n 플러스 1제곱 여기가 조금 걸리는데 n 플러스 1 여기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n 플러스 1을 곱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잘 따라와. 얘하고 얘 이렇게 곱할 거야. 그러니까 n 제곱에 a의 n 플러스 1제곱이지. 그쵸? 그 다음 n이랑 1이랑 얘를 곱할 거야. 더하기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제곱이야. 다다. 너가 3이야. 한 겁니다. 지워볼까요? 지워봅시다. 너랑 너가 같은 거네. 지워. 너랑 너도 같은 거네. 지워. 깔끔해졌죠? 아직 더 깔끔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여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1도 지웠습니다. 식이 너무 깔끔하죠? 자, 2분의 1은 밖으로 잡아 뺄게요. 자, 2분의 1 밖으로 잡아 빼면 리밋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제곱만 딱 살겠네요. 되나요? 그게 3이랍니다. 잘 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랬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등비급수는 수렴하는 거죠. 그쵸?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1-r분의 a를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써볼까요? 공비도 a고 초항도 a야. 그러니까 2분의 1에 1-r분의 a야. 너가 3이야. 이거 갖다 곱해. 그러면 a에 1-a가 6이야. 그러면 a가 6-6a야. 7a가 6이야. a가 7분의 6이네.
되셨나요? A값 다 찾았네. 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래요? 35를 곱하래. 곱해봅시다. 자, 35A입니다. 35 곱하기 7분의 6 하시면 최종 답이 30이 되는 문항입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시험장에서 왜 저걸 못 풀었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자, 식이 복잡해 보였죠? 그래도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원칙은 하나예요. 뭐? 좌표 표시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무언가가 결정이 나니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을 제외하고 내가 이걸 접근했는데 만약에 답이 안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 더 차분하게 계산을 하는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칠판을 지우고 다음 문제로 가보죠. 단답 9번 문항입니다. 단답 9번 문항은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항인 거 혹시 아십니까? 수능 특강 레벨 3 2번 문항이었고 y는 a의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하고의 교점을 p라고 잡았고 그 상태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이등변 삼각형이 형성되더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항의 변형 문항인데 변형이 조금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문제가 다른데? 한 겁니다. 그래서 단답형 9번 문항은 많은 학생들이 거의 접근을 못한 것으로 보여요. 자, 한번 같이 봐보죠. 단답 9번입니다. 곡선 y는 a의 x제곱이 이번엔 a가 1보다 큽니다. 방금 전 문항하고 다르네요. 증가함수죠. 자, y는 a의 x제곱이 직선 y는 마이너스 8분의 9x하고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려볼게요, 이걸. 자, y는 a의 x제곱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8분의 9x. 그러니까 마이너스 x보다 조금 더 가파르겠네요. 그렇죠? 뭐 이 정도 하나 그려볼까요? 네, y는 마이너스 8분의 9x입니다. 얘하고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재요. 그래서 여기가 p입니다. 됐죠? 자, 점 P에서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하자입니다. 자, 접선을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접선은 L입니다. 되셨죠? X축 조금 더 연장하고요. 자, 이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 L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2세타더라 라고 한 거예요. 여기가 2세타야. 좋아요. 그 밑에 식을 봤어요. 코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7이 0일 때 점 P의 y좌표가 2의 t제곱이더라 라고 한 겁니다. 얘의 y좌표가 2의 t제곱이래요. 그래서 그냥 읽었어요. 자, 유리수 t. t는 유리수랍니다. 밑줄 좀 치워갈게요. 자, 유리수 t에 대해서 72 t의 제곱값을 물어봤고요. 단 2세타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90도보다 작게 지금 그려진 거죠. 됐고요. 자, 봤습니다. 이 상태예요.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뭐부터 하라고? 아니, 방금 전 문제에서 그랬잖아. 뭐부터 하라고? 좌표 표시부터 하라고. 자, 좌표 표시 해봅시다. 아니, 뭐 아는 게 있어야지 하지 않습니까? 아는 게 없는데요? 자, 그냥 하시면 돼요. 모르잖아. X좌표 모르지. 그냥 K라고 둬. 자, K라고 더 볼게요. 노란색으로 더 볼까요? 자, K입니다. 자, 지금 저 P라는 건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 접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위의 점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8분의 9K라고 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네. K를 A의 K제곱이라고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가 아니죠. 문제에서 지금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점 P의 Y좌표가 2의 T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식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써볼까요? A의 K제곱하고 마이너스 8분의 9K하고 같은 거예요. 당연히 점이 같으니까. 근데 얘가 2의 T제곱인 거예요. 그렇네요. 네, 식 하나를 잡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죠.
지금 상태에서 우리한테 준 걸 보니까 이 세타를 줬네요. 근데 세타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세타에 대한 정보는 있어요. 어디 있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코시컨트 제곱 세타. 다시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 아래다가 좀 써보죠. 에헤. 지우고요. 코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7이 제로입니다. 자, 세타에 대한 정보는 지금 제가 품고 있는데 코탄젠트 세타가 보였어요. 코시컨트 제곱 세타도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공식 기억하고 계시죠? 코시컨트 제곱 세타는 뭐하고 동일하죠? 1 플러스 코 탄젠트 제곱 세타하고 동일하죠. 그쵸? 식 변환하셨죠? 여기에 코탄젠트 세타가 있으니까 코탄젠트 제곱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이 식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자, 써보죠. 코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 1에서 7을 빼요. 마이너스 6이죠? 0이네. 그러면 인수분해해보면 코탄젠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코탄젠트 세타가 3이거나 코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네요. 자, 둘 중에 무엇이냐 이거지. 대체 뭐냐? 둘 중 뭡니까? 세타에 대한 정보는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있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세타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아. 그러니까 세타는 0보다 크고 4분의 파이보다 작아. 세타가 0보다 크고 4분의 파이보다 작으면요, 탄젠트 세타 값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아니, 당연히 양수죠. 그쵸? 탄젠트 세타가 양수예요. 여기서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탄젠트 세타가 양수구만. 그러니까 코탄젠트 세타도 얘 역수인 코탄젠트 세타도 양수구만.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구만. 너구만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코탄젠트 세타가 3이고요 탄젠트 세타가 당연히 얼마입니까? 3분의 1인 겁니다. 자, 이것도 다른 색으로 칠해 놓을게요. 자, 왜냐? 아직 얻을 정보가 더 있어요. 자,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직선 L에 대해서 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바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대신에 뭘 알고 있냐면 저 접선의 기울기는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접선의 기울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또 쓸 수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얘를 fx로 둔다면요. 그쵸? 얘 말고요. 여기를 fx로 둔다면 y는 a의 x제곱이라는 애를 fx로 둔다면 도함수를 찾을 수 있겠죠. 찾아볼까요? 미분을 해보시면 a의 x제곱에 lna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나는 어디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있죠? x가 k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k를 찾아보죠. 자, f'k는 a의 k제곱 lna입니다. 되셨나요? 저게 저 접선 L의 기울기예요. 근데 얘가 누구하고 같은 거죠? 이게 탄젠트 2세타랑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2세타 줬잖아요. 그쵸? 탄젠트 2세타랑 같은 거죠. 근데 탄젠트 2세타 값을 잡을 수 있냐라고 하면 잡을 수 있다 이거. 이해되셨죠? 자, 탄젠트 2세타 찾아보죠. 그냥 이 상태 여기 1번으로 지금 내가 넘버링 했으니까 그냥 옆에다 그냥 쭉 쓸게요. 자, 탄젠트 2세타입니다. 자, 탄젠트 2세타는 덧셈 정리에 의해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2 탄젠트 세타죠. 1마 탄 탄뿔탄 기억하시죠? 자, 3분의 1 넣어 봅시다. 1 마이너스 9분의 1에 3분의 2인가요? 9분의 8에 3분의 2인가요? 얼마예요? 4분의 3이네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식이 나온 겁니다. 얘가 4분의 3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 하나를 이제 다시 써볼게요. 자, a의 k제곱 곱하기 lna가 4분의 3이야 라는 식을 찾게 된 겁니다.
1번과 2번을 활용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지 최종 목표치를 가보죠. 최종 목표치는 뭐냐면요, 당연히 유리수 t입니다. 유리수 t 값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야 72t의 제곱을 찾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은 t를 찾겠다가 핵심이야. 자, 2번 식을 봤더니 t가 하나도 없어. 야씨, 이게 t가 하나도 없네. 여기가 t가 있어. 근데 여기 또 a하고 k밖에 없네. 맞죠? a하고 k밖에 없죠. 그래? 그럼 지금 1번 식을 어떻게 변형해갖고 요거를 t를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t는 유일하게 얘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t제곱은. 맞죠? 그 다음 a로 변환시켜야 돼요. 첫 번째 생각이 여기겠죠. 아, a의 k제곱하고 2의 t제곱이 같네. 그래, 제가 어떻게 변환시켜보자. 해봅시다. 양변에 뭐 취해야 될까요? ln 취해야 되겠죠. 되시죠? k의 lna입니다. 여기 t죠. 그러면 여러분 lna를 k분의 t라고 쓸 수 있는 게 보이십니까? ln의 k분의 t라고 쓸 수 있죠. 자, 이 값을 있잖아요. 요 값을 여기다가 넣어보죠. 왜? t가 생겼으니까 넣어보자고. k분의 t야. 너가 k분의 t야. 좋아. 그래도 아직 a의 k제곱이 남았지 않습니까? 저 어떻게 없앨 겁니까? 다시 봐. 여기가 k분의 t야. 근데 여기에 a의 k제곱이 살았어. 그럼 k를 없애 치워줄 수만 있으면 되겠네. 보이세요? a의 k제곱 마이너스 8분의 9k인 거. 그래? 그럼 너를 k를 없애 치울 수 있게 너를 a의 k제곱을 너 대신에 마이너스 8분의 9k를 넣어버리면 k가 지워지겠네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8분의 9k 곱하기 k분의 t 한 개 얼마라고요? 이게 4분의 3이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t는요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8입니다. 계산. 네, t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t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면 유리수 맞나요? 아, 유리수 맞죠? 네, 72t제곱 찾아봅시다. 자, 72에 곱하기 9분의 4 했어요. 8, 9, 72 4, 8에 32. 네, 최종답이 32가 되는 문항입니다. 아, 수능 특강 변형 문항인 건 저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수능 특강 원본 문항도요. 원문 문항도 식 조작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문제였죠. 그쵸? 그게 학교 선생님께서 지금 조금 더 변형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식 조작이 조금 어렵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래도 언제나 생각은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 좌표 표시를 하는 게 기본이고요. 좌표 표시를 했을 때는 어떤 점좌표를 그 점 자체가 어디 위에 있는지에 관련된 정보들을 전부 써먹으시면 좋아요. 알겠니? 안 써먹어도 될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써놓은 정보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걸 보셔야 돼요. 지금 t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식을 다 봤더니 t를 갖고 있는 건 얘뿐이야. 얘밖에 없어. 여기는 a하고 k하고 a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건드릴 수 있는 게 당연히 이 아까 전 녹색으로 칠했던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이 식에서부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를 k분의 t라고 바꿔놓으면 야, 난 t만 필요한데 k 못 없애나? 본 거죠? 아, 없앨 수 있네? 하고 지워주시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고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데 여러분들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보시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지우고 마지막 문항으로 가보죠. 단답형 10번 문항입니다. 단답형 맨 마지막 문항이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은 문항입니다. 학력평가 기출문항을 변형해서 출제를 해 주셨고요. 몇 년 전 학력평가 문항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 보는 학생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단답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점 A가 0,1이랍니다. 자, 좌표 표시부터 하죠. 자, 0,1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1이 있답니다. 얘가 C1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점 B 0,마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C2랍니다. X축 위의 점 P A,0래요. 좌표 표시를 하죠. A,0입니다. 단 A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답니다. 저 상황에서 원 C1에 그은 접선 중에 X축이 아닌, X축도 접선이죠. X축이 아닌 직선이 얘가 C1과 접하는 점을 Q라고 했어요. 원 C2에 그은 접선 중에 X축이 아닌 이 접선이 C2하고 접하는 점을 R이라고 해. 각 RPQ가 세타야. 각 RPQ가 세타야. 탄젠 세타가 21분의 20일 때 4a 더하기 15의 전체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항입니다. 자, 우선 이 문항을 들어가기에 앞서 이건 해설 강의니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설명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시험장에서 저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생각도 안 하고 푸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A가 왜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다라고 줬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이걸 먼저 하고 가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풀이 과정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게 타당한 이유를 갖고 설정할 수 있게 돼서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P에서 이쪽으로도 하나 긋고 이쪽으로도 하나 긋는 거예요. 접선이죠. X축 다 빼고요. 그쵸? 그렇게 긋는데 여기 좀 작게 그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작은 원이 있고 여기 반지름 1인 원이 있고 여기 반지름 2인 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P에서 긋는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얘가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 다가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어질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저렇게 갔다 이거예요. 갔다. 그러면 어느 순간 계속 얘네들이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다가오다가 특정 지점이 딱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다 갖다 그은 직선하고 여기서 얘한테 그은 직선이 같아질 때가 올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공통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나요? 원 두 개에 대한 공통접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값이 왜 등장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공통접선일 때는 지금 세타 값이 얼마죠? 저렇게 쭉 줄어들면요, 이쪽으로 쭉 다가왔어요. 세타가 줄어드니까 세타는 커지죠. 자, 세타가 이렇게 왔습니다. 세타 얼마입니까? 이때 파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 공통접선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Y축이에요. 자, 이 좌표는 A,0예요. 맞죠? P 좌표가 A,0야. 기울기는 모르죠. 자, 조금 작아도 보이실 겁니다. 자, 내가 이건 이렇게 접선에 관련해서 수선의 발이 이렇게 떨궜다라고 쳐보죠. 저렇게 떨궜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너무 작네요. 좀 더 크게 하나 그릴게요. 여기하고 여기가 요렇게 있다 이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요렇게 수선의 발을 떨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2겠죠. 되시나요? 요 파란색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때 이 공통접선을 임의로 잡아보자고요. 기울기는 m으로 잡고요. 여기가 지금 P라는 좌표가 A,0를 지나니까 Y는 M의 X-A라고 둘 수 있겠죠. 되셨나요? 여기 되셨죠?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어차피 써놓고 이따가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지울 거라서 지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시면 mx-y
마이너스 MA가 제로인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고요. 지금 이 좌표, 즉 우리가 말하는 A 좌표죠. 그쵸? A가 0,1입니다. 그리고 B가 0,마이에요. 0,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1인 겁니다. 0,마이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2일 때가 공통접선이 형성될 때예요. 맞나요? 자, 0,1까지의 거리를 한번 써볼게요.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 집어넣고 1 집어넣어 마일 마이너스 ma 전체 절대값 이 값이 1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이겠죠. 되시죠? 자, 두 번째 식 보죠. 자, 0,마이까지의 거리를 한번 보죠. 루트 m제곱 더하기 1에 0하고 마 1을 집어넣었으니까 이번엔 2 마이너스 ma에 전체 절대값 값이 2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되시죠? 넘겨서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식을 제곱해보면 m제곱 a제곱 플러스 2ma 더하기 1이 m제곱 더하기 1로 나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거 제곱합니다. m제곱 a제곱 마이너스 4ma 더하기 4가 4m제곱 더하기 4입니다. 이게 1번식이고 이게 2번식이에요. 됐죠? 자, 이제 소거를 좀 시킬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4배를 하겠습니다. 왜? 4m제곱 4 여기 싹 없애치울 수 있죠? 오른쪽 싹 없애치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4배 해보죠. 4배를 하면 4m제곱 a제곱 플러스 8ma 더하기 4가 4를 곱하니까요 4m제곱 더하기 4가 됩니다. 맞나요? 얘에서 얘를 빼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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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제곱 a제곱 더하기 얘에서 얘를 빼 12ma가 0이네요. 되셨죠?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3ma로 묶을게요. 자, 3ma로 묶으면 ma가 하나 살 거고요. 앞에서 여기서 하나 살겠죠. 여기가 플러스 4가 되나요? 0입니다. 되시죠? 잘 봐. 지금 이 공통접선을 할 때 기울기가 0일 수 있나요? 기울기 0 아닙니다. 그쵸? a가 0일 수도 있나요? a가 0일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0일 수 없어. 즉 ma는 현재 0이 아닌 거예요. ma가 현재 0이 아니기 때문에 ma는 마사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ma가 마사입니다. 자, ma가 마사야. 그럼 아직 못 찾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넣어서 찾아야죠. 자, ma가 마사입니다. 여기다 넣어요. 1번식에다 넣어봅시다. 자, 1번식에다 넣으면 마사 집어넣으면 16이죠. 그리고 마사 집어넣으면 마 8이죠. 더하기 1이죠. 그쵸? 잘 따라오고 있죠? m제곱 더하기 1입니다. 지웠습니다. 그러면 n값이 m제곱이 8이니까 n값이 2루트 2가 되겠죠. 왜? 지금 여길 보고 있잖아. 양수잖아. 2루트 2겠지. n값이 2루트 2야. 저 n값이 2루트 2가 잡힐 때의 a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2지. 이게 저 마이너스 루트 2의 정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얘를 끌고 왔다 이거예요. 여기서 끌고 왔어요. 그랬을 때 공통접선이 생겨버리는 그 지점이 마이너스 루트인 거야. 그래서 공통접선이 생기지 않도록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왼쪽에 있어 라고 준 겁니다. 이해 충분히 되셨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가 왜 주어졌는가?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생각보다 중요하게 쓰입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게 공통접선이 될 때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고, 공통접선이 됐을 때의 세타 값이 얼마라고? 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있으시면 돼요. 알겠니? 공통접선이 형성될 때 여기 써놓죠. 자,
공통 접선이 형성될 때 그때의 A 값이 마이너스 루트 2이며 그때의 세타 값은 파이야 라고 이제 정보를 얻어놓고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타가 파이. 자, 지울게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시험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시험장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맞춘 친구들도 절대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설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로 가보죠. 아니, 뭐 지금까지 했는데 실제 이제 들어갑니까? 이제 들어간다고. 되겠죠? 자, 여길 봤습니다. 탄젠트 세타가 21분의 2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접선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원이 등장하고요. 접선이 보이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꾸준히 반드시 해야 되는 보조선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수선의 발을 떨궈야지. 그 다음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야지. 저게 기본 생각이죠. 자, 여기서도 하겠습니다. 접점이 보였어? 접선이 보였어? 갖다 그어. 갖다 그었어. 그러면 요렇게 그었더니만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돼버렸네? 합동이죠? 그래서 요 각을 이따가 명명해 줄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도 보죠. 수선의 발을 떨궜습니다. 접선에다. 어디다가? X축이라는 접선에다 수선의 발을 떨군 거예요. 여기도 떨궜어. 그랬더니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나왔어. 좋아. 여기도 각각 각을 이제 명명해 봅시다. 얘를 알파라고 하고요. 얘를 베타라고 해보죠. 요 각을 베타, 베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쓴 거냐면요. 세타라는 각을요. 2알파 더하기 2베타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 탄젠트 세타라는 얘는요. 21분의 20이라는 저 값은 이제 2알파 더하기 2베타로 나눠서 생각해도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해볼까요? 자, 탄젠트 세타가 세타 자체를 2알파 더하기 2베타라고 써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로 써도 상관이 없겠네. 그쵸?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어. 그럼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시면 되겠네 라는 얘기죠. 그쵸? 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요 다음에 이제 치환을 해볼 겁니다. 지금은 바로 치환해서 들어가도 상관없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마 탄탄 탄뿔탄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얘를 t로 치환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여기 아래다가 쓸까요? 그래도 옆에다 그냥 이어서 쓸게요. 1-t의 제곱이고요. 2t입니다. 이 값이 얼마라고 한 거냐면 21분의 20이라고 한 거예요. 맞죠? 21분의 20이라고 한 거라고요. 자, 이제 계산해보죠. 42t 마이너스 42t가 20 마이너스 20t의 제곱. 자, 한쪽으로 봅시다. 20t의 제곱 플러스 42t 마이너스 12제곱 22제곱 되겠죠? 2로 나누죠? 10t의 제곱 21t 마이너스 12제곱. 자, t값 찾아봅시다. 5t 2t 5하고 2
나왔죠? t는 5분의 2던가 t는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그럼 다시 써보면 t 값 자체를 내가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쓴 겁니다. 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분의 2냐 마이너스 2분의 5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세타 값의 세타의 정확하게 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맞죠? 자, 바로 여기인데 이 지점이거든요. 자, 이 지점에서 당연히 학생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아니 5분의 2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알파하고 베타가 지금 저렇게 예각처럼 보이는데 5분의 2가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푸는 거지만 아까 전에 찾았던 저 이유 때문에 얘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다시 볼까요? 봐봐요. 공통접선이 형성됐을 때의 이각이 세타가 이때가 파이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루트 2보다 a 값을 작게 줬으니까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얘를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타 값은 파이에서부터 계속 작아져. 그렇지만 0은 될 수 있냐? 0은 될 수 없어. 2라고 이 지금 1하고 접해야 되니까 0은 될 수 없어. 한마디로 세타의 범위는 0부터 파이 사이인 거야. 저 마이너스 루트 2 때문에 0부터 파이 사이인데 2분의 세타가 주어졌다고 이거라고. 그러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2분의 파이 사이에 2분의 세타가 들어갔으니까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일사분면에선 양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5분의 2군요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될까요? 아 그쵸. 내가 계속 그래서 지금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만 공부라는 입장에선 하셔야 된다. 되겠죠? 자, 5분의 2입니다. t 값이 5분의 2야. 드디어 힘들게도 찾았구만. 자, 여기다 써볼게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t인데 이 값이 5분의 2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잡힙니다. 자, 여러분 탄젠트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요, a 값이에요. 아니 a 값이잖아. 지금 세타 값 잡고 있는 게 아니지. a 값을 잡고 있거든. 그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뭐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잘 봐.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 값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야. 그것도 심지어 a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잘 봐요. 여기가 a, 0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길이가 얼마냐고요. 길이가 얼마냐고. 그 길이가 마A지. 그치? 이 길이가 마A야.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얼마야? 탄젠트 베타 값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1이네요. 굿. 잘 하셨어요. 자, 탄젠트 알파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는 양수인데 지금 양수죠. 길이를 물었으니까 이 길이는 2거든요. 이 길이가 1이라서 마이너스 a분의 1이라고 여러분이 외친 거고, 탄젠트 알파를 했을 때 저거 음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젠트 알파는 양수입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갈 텐데 봐봐. 여러분이 지금 이 형태의 알파 값에 관련돼서 지금 생각을 했을 때 만약 이 좌표를 여러분 4,-3이라고 제가 임의로 하나 정해 볼게요. 요 점좌표가. 그래 놓고 여러분이 탄젠트 세타를 주어졌다고 칩시다. 탄젠트 알파가 주어졌다 쳐보죠. 자, 탄젠트 알파 값을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외치고 싶으시잖아요. 그 알파 값을. 그러면 그 알파는요 2n파이 더하기 시초선 기준으로 이만큼 알파가 돌아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4사분면에 형성되는 각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음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도 음수였는데요? 여러분,
이때는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신 거예요. 만약에 탄젠트 알파가 이렇게 쓸 수는 있지요. 저렇게 쓸 수는 있다 이거야. 그렇지만 탄젠트 알파라는 값 자체가 지금 세타가 다시 봐. 세타가 0부터 파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부터 2분의 파이야. 알파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의 각이라고. 당연히 일사분명 각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와야 돼. 이젠 헷갈리지 않으시죠? 그쵸?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당연히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요. 마이너스 a분의 2라고 쓰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분의 2라는 것까지 찾았어요. 근데 얘를 또 a로 표시까지 끝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넣으면 돼. 자, 넣자고.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a 제곱분의 2. 그 다음 탄젠트 알파에서 탄젠트 베타를 더해 탄뿔탄 마이너스 a분의 3 한 개 5분의 2라고. 되셨죠? 자, a 제곱분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분의 마 3 한 개 5분의 2야. 지워.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마 3a가 5분의 2야. 그러면 이쪽에다 쓸게요. 잘 따라오세요. 요거 2a 제곱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5a 되셨나요? 자,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a의 제곱 플러스 15a 마이너스 4가 제로. 자, a 값을 잡아보죠. a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제곱 15의 제곱 225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 곱해 16 32. 자, 상황이 이렇게 결정이 나는데 a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아야 합니다. 다시 보세요. 마이너스 15에서 15의 제곱인 225보다 더 큽니다.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로 살면요, 양수죠.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확정이 난 거예요. 마이너스로. 왜? a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으니까. a 값이 결정이 났죠. 그럼 이제 최종으로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지우고 최종 계산을 하겠습니다. 4a 더하기 15의 전체 제곱이죠. 지금 얘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자, 저기다 넣으세요. 4배를 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루트 257 더하기 15의 전체 제곱이죠. 그쵸? 15가 왜 붙어있는지 아시겠고 4가 왜 붙어있는지 아시겠죠? 지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57의 전체 제곱이니까 최종답을 여러분들이 257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 문항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의심을 가져야 돼요. 저게 왜 마이너스 루트이지? 저거 그냥 주는 거 아닐 텐데.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수학적 사고력하고 문제 해결력을 높여주는 그런 연습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성고 고3 미적분 중간고사 단답형 8번부터 10번까지 총 3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이번 대성고 중간고사 문항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되면서 등급컷이 많이 올라가게 나올 것 같아요. 시험이 지금 중간고사가 조금 쉬었다 라고 해서 나는 이번에 시험이 쉬었는데 점수가 좋지 않은데 라고 실망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미적분 막 내가 걱정했는데 점수가 너무 좋네? 괜찮네? 또 너무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
왜냐면 최상위권하고 상위권의 변별이 지금 조금 불확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학교 선생님께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셔서 그 변별력을 확실하게 잡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 시험 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수업 시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